사령 확보 완료. 토니, 콕 북쪽 이동. 방금 탑승. 그녀의 은행 기록을 살펴보니 당신 회사의 전화에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계속 결제 승인이 거절됐어요. 혹시 그 사람이 맞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니아를 죽인 건가요? (2025년 10월 13일) 플로리다주 법집행국은 인터폴로부터 긴급 요청을 받습니다. 영국 당국이 실종자 사건과 관련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흘 전, 10월 전, 10월 11일 32세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소니아 엑셀비가 영국 포츠머스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 플로리다 개인 집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녀는 오늘 집에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으나 소니아는 항공사 기록상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소니아가 문자와 전화에 답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소니아의 실종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소니아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에 병력이 있습니다. 2024년에 자살을 시도한 후 소니아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니아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는 그녀의 어두운 충동이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소니아는 성인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며 그들의 채팅 포럼에서 폭력적이고 성적이며 자살에 관한 환상을 공유해왔습니다. 이 증거로 당국은 소니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희생됐을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제 너무 늦기 전에 그녀를 찾기 위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플로리다법 집행국은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은 소니아의 은행 계좌 기록에 접근하여 잠재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10월 11일 소니아가 개인 집일에 도착한 다음 날, 한 지역 업체가 소니아의 은행 카드를 여러 번 결제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회사, 솔버 울프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는 53세의 드웨이놀이 소유한 회사입니다. 다음 날 한 수사관이 드웨인과 접촉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버 울프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의 드웨인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칼빈 리입니다. 저는 게인스빌 지역 플로리다주 법집행국의 특별수사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상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종자 사건으로 영국 경찰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은행 기록을 살펴보니 그녀가 아마 이틀이나 사흘 전에 귀사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결제는 거절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니아 엑셀비였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녀는 실종 신고가 되었고 자살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녀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일 전에 그녀가 게인스빌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행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귀사에서 거절된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녀가 도움이 필요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녀는 차가 고장나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요청했지만 결제 금액으로는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타이어를 교체했고 결제가 거절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결제가 완료되는데 저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녀가 가고 싶었던 곳이나 최종 목적지를 말했나요?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매우 비밀스러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나요? 소니아 또는 소니아 엑셀비라는 이름이었나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나요? 알겠습니다. 예, 그녀가 어디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 차량이 어디서 불탔는지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네, 레딕 근처 어딘가였어요. 어차피 우리 서비스 구역 밖이었어요. 레딕. 듀웨인과 대화한 후 형사들은 소니아가 개인 집일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 레딕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10월 15일 수사관들은 에어비앤비로 향한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소니아는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개인 소지품도 전혀 흔적이 없다. 하지만 집안에 버려진 음식과 쓰레기를 보면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수사관들은 판단한다. 침실에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이불 위에 피로 보이는 자국이 있다. 수사관들은 쓰레기통에서 사람 머리카락도 발견한다. 그 머리카락은 길고 갈색으로 소니아와 똑같다. 야, 카롤린 씨가 시신 탐지견 한 마리와 함께 막 도착했어. 다음 날 당국은 주변 부지를 수색하기 위해 탐지견을 데려온다. 난 별로 보이는 게 없어. 걔는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 소니아가 죽었다면 그녀의 시신은 여기 없어.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뒤지던 중 여러 장에 구겨진 상점 영수증을 발견한다. 그 영수증들은 10월 10일자로 소니아가 개인지빌로 비행기를 탄 바로 그날이다. 구매 목록에는 삽, 밧줄, 그리고 총기, 청소용품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오후 5시 47분과 5시 54분이다. 그 시간은 소니아가 영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한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 즉, 그녀가 직접 이 물건들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현장 감식반이 에어비앤비에서 DNA와 지문 증거를 계속 수집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영수증이 개인지빌의 한 상점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10월 10일을 보안 영상을 요청한다. 영상을 확인하던 중 당국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다. 그 영수증으로 물건을 산 사람은 드웨인 홀이다. 또한 수사관들은 개인지빌 공항의 보안 영상을 확보한다. 알고 보니 소니아는 차를 빌린 적이 없었다. 영상에는 소니아가 오후 6시 30분경 듀웨인의 검은 지프차에 타는 장면이 담겼다. 그가 가게에서 CCTV에 찍힌 지 1시간도 안 돼서였다. 수사관들에게 이 영상 증거는 듀웨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이것은 듀웨인이 소니아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사람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토니 고기의 북쪽 방향으로 막 진입했습니다. 참고로 10월 17일 당국은 드웨인을 추적합니다. 지금 1차선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2차선인가요? 저것이 검은색 지프입니다. 경찰이 그를 세웠을 때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드웨인의 아내가 그와 함께 차에 타고 있습니다. 미안한 척이야. 그는 그녀가 최근에 양쪽 폐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도 너랑 같이 걱정돼. 하지마 있잖아. 들어봐, 걱정하지 마. 그녀에 대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알겠지? 검찰은 드웨인을 붙잡아 인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저 소파가 저 위에 있어. 그래, 바로 저기. 바로 저기야. 그의 아내는 별도의 차량에 태워져 약속 장소로 호송됩니다. 당국은 드웨인의 지프를 과학수사 감식을 위해 압수합니다. 차량 안에서 형사들은 그의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폴씨. 제 이름은 르베카예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사관들이 드웨인과 마주 앉아 추궁하자 그는 10월 10일에 공항에서 한 여성을 태웠다고 자백합니다. 그는 부유한 고객인 헤럴드라는 남성이 자신에게 그 일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개인지빌에서 일하고 있었고 6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개인지빌 공항에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하니까 네가 좀 가줬으면 해. 알겠어요. 저는 개인지빌 공항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왔어요. 여자였죠. 그분과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거의 그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닥쳐, 나는 하인하고는 말 안 해. 이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알겠어요? 닥쳐, 나는 하인하고는 말하지 않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공항에서 데려온 사람을 묘사해 주시면 저는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맞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맞아요, 그 사람이었어요. 알겠어요. 안경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안경조차 필요 없어요. 드웨인은 10월 10일 태워준 여성이 소니아 엑셀비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그녀를 에어비앤비에 데려다줬고 헤럴드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제 차에서 내리더니 그를 아는 사람처럼 다가가서 포옹을 했고 차에 올라탔어요. 방금 뭐였죠? 아마도 70년대 캐딜락 엘라도였던 것 같아요.
운전사가 따로 있었고 전부 검은색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이건 헤로드가 죽어 있었어요. 헤럴드. 오. 그것도 진짜 이름은 아닌 듯해. 경찰이 그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드웨인에게 헤로드의 연락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드웨인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와 헤로드 사이의 모든 연락 증거가 그의 휴대폰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싫어요. 내 입장을 증명할 수 없고 내 디지털 흔적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내 입장을 믿게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만 보면 마치 내가 이 일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에요.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추출해도 될까요? 휴대폰 전체를 포렌식 추출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기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람들이 삭제한 것들도 종종 찾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나 여러 가지를 삭제해도 그것들이 여전히 휴대폰의 하드 드라이브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그 공간이 빈 공간으로 재할당돼서 삭제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별로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뭐 할 건데? 돌아서서 영장 받아서 어차피 가서 볼 거잖아요. 도움이 되고 싶다 하셔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이죠. 저는 도움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휴대폰에서 뭔가 사라졌다니. 사실이면 원인을 알아보고 싶어요. 뭘 원해요? 뭘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게 있다면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싶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고 싶고 이메일도 확인하고 싶다면 그래? 그건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 알겠어. 하지만 내 나머지 물건들은 그건 내 개인적인 거야, 친구. 알지, 그치? 그게 내 포르노야. 하지만 너 그거 포르노가 받치고잖아. 야, 하지마, 잊어라. 물어봐야겠어. 너가 만든 포르노야 아니면 그냥 보는 포르노야? 그건 네가 보낼 만한 게 아니야. 너 좀 이상한 짓도 해? 글쎄, 네 생각은 어때? 그 한번 보면 안 돼, 조금만.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야. 내가 왜 묻는지 아니?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아. 드웨인은 좋아하는 포르노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정지당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 성인 사이트의 이름은 이미 수사관들에게 익숙합니다. 그 사이트는 영국 당국이 소니아의 인터넷 사용 기록에서 발견한 웹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대니 무슨 일로 정지당한 거예요? 그게 공정했든 아니었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나누는 걸 좋아했나요? 그리고 저를 놀라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저는 하드 본디지 쪽이야. 나이스. 저는 하드 본디지를 좋아해요. 그게 당신이 정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정지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 잘못을 알아챘을 리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아내가 한 말 댓글 같은 것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사진이나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라이브 피드나 뭐 그런 데서도 할 수 있어요. 라이브 피드는 아니고 댓글 피드 같은 데나 뭐 그런 데서요. 거기서 뭔가 때문에 제가 정지당한 것 같아요. 사용하면 안 되는 특정 단어들이 있는데 그 목록이 매달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거기에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뭐든지 폭력적인 거요. 폭력적인 거랑 공격적인 거, 너무 공격적인 거요. 스노프 같은 거요? 스노프 같은 거랑 강간이나 그런 폭력적인 것들 사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종된 분도 그런 종류의 판타지와 폭력적인 상상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녀가 그런 판타지, 즉 결박이나 폭력적인 성적 판타지를 실현하려는 의도로 이곳에 왔다면요. 꼭 강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폭력적인 성적 판타지였어요. 그리고 그 끝에 그녀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싶어 했어요. 당신이 나를 그런 일과 연관짓는다면 지금 말하겠어요. 아내가 거의 죽을 뻔한 뒤 내 삶은 오직 아내뿐이었어요.
나는 다른 여자와 그런 식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녀를 찾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녀를 찾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녀를 도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안 좋게 보일 거예요. 그녀를 찾으셨나요? 제 말은요. 그래도 그녀를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쪽에 대해 전혀 몰라요. 드웨인은 인터뷰를 중단하고 변호사를 요청합니다. 그녀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드웨인의 아내가 수사관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수사관들이 지난 주말 남편의 행방에 대해 묻자 그녀는 드웨인이 부유한 고객이 하룻밤 일거리를 맡겼다고 말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대해 무슨 일을 했는지나 그런 건 전혀 말해주지 않았고 그냥 정말 멋진 차들을 많이 다뤘다고만 했다는 거죠? 정말 멋진 차들이네요. 혹시 밤샘 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하지만 꽤 큰 건이네요. 그들에게는 꽤 큰 일이나 기대할 만한 무언가처럼 들리네요. 알겠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로 지난 며칠 동안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낯설게 군 적이 있나요? 그냥 당신들 때문에 긴장한 것뿐이에요. 정말요? 그는 당신들 때문에 무서워했고 왜 그러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집에 머물며 창밖을 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단지 신용카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들이 신용카드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했을 뿐이에요. 왜 거절된 카드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나 신용카드에 대해 설명했나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가 그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점프스타트 같은 걸 요청했고 그 사람이 결제하려고 했다는 것뿐이에요. 보험을 통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결제해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계속 결제가 거절됐어요. 경찰서로 돌아가서 수사관들은 드웨인의 현재 휴게전에서 노골적인 새로운 증거를 발견합니다. 이러그 뭔지 드웨인의 둔정은 배웠다. 죄인의 맘벗다 보는 파장이며 드웨인 철을은 드웨인의 추검거든 데모 마름 정원들입니다. 10월 11일 에어비앤비에서 소니아를 촬영한 삭제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소니아는 흐트러지고 괴로워 보입니다. 그녀의 얼굴과 몸에는 눈에 띄는 상처와 멍이 있습니다. 배경에서 드웨인이 그녀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으로 수사관들은 소니아 사망 가능성을 우려하며 드웨인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시신이나 자백이 없는 이상 그의 연루 가능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날 늦게 소니아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드웨인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저희에게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 있어요. 당신 둘 다 그리고 당신도요. 제 생각엔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진술 전체를 철회하고 싶어요. 진술 전체를 철회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터뷰를 마쳤을 때 당신이 변호사를 원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됩니다. 저는 지난밤에 했던 만큼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번복하고 싶어요. 저도 별의별 사람이긴 하지만 거짓말쟁이로 남는 건 참을 수 없거든요. 저는 그걸 참을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변호사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대화를 중단했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고 여러분께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관들이 드웨인에게 다시 미란다 권리를 고지하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저는 소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모든 일과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멘토링하기 시작했죠. 이게 아마 2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길 바랐습니다. 드웨인에 따르면 그가 스스로 멘토링이라고 부른 관계 속에서 소니아의 삶에 대한 시각이 나아진 듯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해받기 싫어했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방해받고 싶지 않아 했나요? 그녀요. 소니아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괴롭힘받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더 이상 인간의 속박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나길 바랬어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나길 원했어요. 드웨인에 따르면 소니아가 삶을 끝내고 싶어해 플로리다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언제 시작됐나요? 약 1년 전쯤입니다. 아내가 계속 상태가 안 좋아져서 몇 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 아내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저도 정말 많이 아팠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당신이 들러댈 이야기를 짜기 시작했죠. 그건 누구를 위한 꾸며낸 이야기였죠? 죄송합니다. 그녀의 거였죠. 우리 함께 생각했어요. 헤로드와 그 노래 든 모든 것에 대해요. 그건 다 헛소리였어요. 그녀가 원했고 우리가 그렇게 꾸며낸 거예요. 그래요. 드웨인과 소니아가 에어비앤비에 도착한 후 드웨인은 일이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 성적인 접촉은 있었어요, 사실이요. 몇 번 정도 했지만 저는 한 번만 절정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별로 내키지 않았거든요. 할 수가 없었어요. 시도할 때마다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소니아와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말해볼 수는 있어요. 소니아는 정말 거칠고 공격적인 걸 원한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섹스를 원했어요. 알겠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걸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당신도 이 일에 아주 경험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세이퍼드가 있었나요? 그녀는 자신의 사업 때문에 세이퍼드를 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알겠어요. 그런 단어는 없었어요. 당신이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그녀가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였던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 제가 그만두자 그녀는 저에게 정말 화를 냈어요. 저는 흥미가 없어 그만뒀고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녀와 자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와 소파 플레이든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끝내고 싶었어요. 그녀는 화가 났어요.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소니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엇을 해야 했나요? 그녀는 현금을 가져와야 했어요.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카드를 가져오면 안 됐어요. 그녀는 현금을 가져와야 했어요. 그 현금이 뭐에 쓰이려고 했던 건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세청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국세청 거의 $10,000를 빚지고 있었고 그녀가 그걸 갚는 걸 도와주겠다고 자원해서 제 경제적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아내분이 아프셨을 때요. 그러니까 그녀가 현금을 주기로 했는데 현금을 안 가져오고 카드만 가져왔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카드들은 어떻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카드에 돈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 한 장의 카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긁어보라고 했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소니아를 죽였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드웨인은 소니아와의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면 그 약속을 어기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그걸 확인해 드릴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도 제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는 거군요. 네. 드웨인의 수수께끼 같은 발언 직후 사건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수색팀은 소니아의 에어비앤비에서 남쪽으로 약 29마일 떨어진 시골 지역인 메리언 오크스에서 사람의 유해를 발견합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신원을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또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시신 근처에서 삽의 라벨을 찾은 것입니다. 그 라벨은 드웨인이 소니아를 만나기 전에 샀던 것과 정확히 같은 브랜드의 삽 라벨이었습니다.
듀웨인은 메리언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집니다. 검시관의 보고서를 기다리며 수사관들은 관련 혐의로 듀웨인을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니아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 사기로 체포합니다. 저를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입건하는 건가요? 네, 더 많은 혐의가 추가될 거죠?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신용카드 사기 혐의를 받고 계세요. 알겠어요. 추가로 더 기소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니면 다른 걸 기대하셨나요? 네. 하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 검시관은 피해자가 소니아 엑셀비임을 확인합니다. 사인은 몸에 가해진 4군데의 예리한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잔인하게 칼에 찔려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들이 듀웨인에 대한 사건을 계속해서 조사하던 중 10월 11일, 소니아가 채팅 앱을 통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소니아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로 보이는 그 내용에서 그녀는 듀웨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려움과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9일 후인 10월 27일, 듀웨인은 교도소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통화에서 듀웨인은 체포되기 전에 친구에게 소포를 보냈다고 일부러 언급합니다. 경찰은 듀웨인의 전화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듀웨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중 하나를 통해 그 친구를 찾아내고 소포를 회수합니다. 안에는 피 묻은 칼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칼에 묻은 피는 소니아의 것이었고 듀웨인의 DNA도 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듀웨인 홀은 소니아 엑셀비의 살인 및 납치 혐의로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기소됩니다. 듀웨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판사는 그가 재판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며 이 사건의 사실관계상 당신에게 불리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점에서 보석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재판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소니아 엑셀비의 죽음은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영향을 받기 쉬운지를 비극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이나 지인이 위기에 있으면 988번으로 자살 위기상담 한라인에 연락하세요. 또한 이전에 전국 자살 예방 한라인으로 알려졌던 네트워크에 800-273-82525번으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741741번으로 홈 문자 전송 또는 speakingofsuicide.com/resources 방문 시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